네, 그러면 이번에는 TCP 통신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텍스트를 전송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서버 사이드를 나누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4번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TCP 언더바 파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서버 사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텍스트를 전송하던 파일을 전송하던 기본적으로 연결 과정을 만들거나 또는 쓰거나 읽기를 위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드는 것들은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위에 앞에 텍스트를 쓰고 읽고 했던 부분을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할게요. 자, 앞에서 그 전체적인 블록별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는 부분, 소켓을 생성해서 접속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지금 제가 하나도 바꾼 거 없이 썼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IS, DOS를 가지고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를 좀 속도 개선하고 다양한 타입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까지도 그대로 가져서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전에 제가 지운 파트, 이 부분 파트는 텍스트를 읽고 쓰는 파트잖아요. 자, 요것만 바꾸어서 파일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파일 하나를 읽어서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는 파일 하나를 읽어가지고 그 놈을 그대로 서버 쪽으로 보낼 거란 말이죠. 서버가 파일을 받게 될 텐데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내가 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읽는 과정이 여기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파일의 객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new 파일 하고 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파일 경로가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은 파일을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일단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피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섹션 02번에 대한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 안에서 폴더를 생성할 텐데요. 클라이언트 쪽에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 서버 쪽 폴더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카피하면 서버 측에서는 서버 쪽 폴더에다가 그 전송받은 파일을 집어넣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files 언더바 client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미리 좀 만들어 놓을까요?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files 언더바 server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무런 파일을 그냥 여러분들 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게 JPG가 됐던, 뭐 그림이 됐던, 아니면 동영상이 됐던,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 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파일 하나를 카피할게요. 저도 그냥 파일 하나 카피했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이미지 파일 using tcp.jpg라고 했고요. 자, jpg 그림과 고양이 사진 한 장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서버 쪽에서는 지금 폴더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고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이 파일을 읽어다가 그걸 그대로 서버 측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서버 측에서는 서버 측에서 받은 파일, 이 받은 파일을 그대로 이 서버 폴더에다가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파일이라고 하는 객실을 만들었으니까 이 파일 경로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자, 이거 파일 경로를 뽑아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파일에 대한 프로퍼티죠. 자, D 드라이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 네트워크까지,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까지가 현재 작업 폴더 위치니까 소스부터 쓰시게 되면 얘가 상대 경로가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더블 코테이션 마크 문자 안에서는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두 개씩이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두 개씩 쓴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자, 윈도우에서도 원래는 이게 매개 기준이긴 한데 슬래시도 동작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프로그램은 잘 동작을 합니다. 윈도우 버전에서는요. 자, 이렇게 파일 객실을 일단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는 스트림이죠. 파일 인풋 스트림은 new file input stream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하는 객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이 파일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제가 FIS를 갖고 데이터를 막 읽게 되면 결국엔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될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시켜 놓으시고요. 자, 파일을 읽을 때 그냥 바로 FIS에서 읽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속도 비교해 본 거 있으시죠? 파일에서 데이터 읽을 때 버퍼를 가지고 있는 것과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략 100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속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파일 읽을 때는요, 거의 기계적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가져다가 그 놈을 그대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 연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필터 하나 다른 겁니다. 속도가 빠르게 해주는 필터요. 뉴가 빠졌네요. 뉴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 그러면 이제 BIS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읽게 되면, 이 BIS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랑 연결되어져 있고,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엔 BIS라고 하는 놈을 읽게 되면 이 파일이 읽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파일을 전송할 거잖아요. 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파일을 전송하는지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파일 전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 시점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전송. 자, 그리고 실제로 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getName이라고 하는 놈을 출력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 파일이라고 하는 놈의 네임이 출력이 될 테니까 이 파일 이름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미지 파일 using tcp.jpg라고 하는 이 파일을 전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파일 이름을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 전송. 자, 그 파일 이름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DOS, 다시 말해서 원격지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원격지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이 DOS가 결국에는 소켓이랑 연결되어지는 거고, 이 소켓이 원격지랑 연결되어져 있을 테니까 DOS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S.write. 이거는 앞에서 텍스트 썼던 거랑 동일한 방식이죠. 자, 근데 안녕하세요 대신 file.getName이라고 하는 걸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file.getName이라고 하는 게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결국에 이 이름이 그 원격지로 전송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이름은 전송을 했으니까 두 번째죠. 샵 2번. 이제 실제로 파일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파일 데이터를 전송할 때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사이즈가 얼마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 보낸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 데이터는 new 바이트 배열. 자, 여기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셔도 되지만 저는 2048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48 바이트, 2048 바이트 단위로 최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위로 끊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짜는 코드는 자바 IO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파일을 읽어가지고 오는 코드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파일을 읽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FIS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DOS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게 파일 데이터 전송인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 while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ngth라고 하는 놈, bis.read. 그 다음에 데이터겠네요. 데이터. -1. 자, 많이 보셨던 코드죠? read라고 하는 것 다음에 여기 바이트 배열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트 배열 개수만큼 최대한 데이터를 읽는 거고, 최대 데이터를 이만큼 읽을 수 있는 거고요. 2048 바이트씩 읽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5000바이트면 2048, 2048, 4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읽은 데이터의 개수가 바로 length라고 하는 놈을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읽은 데이터 자체가 -1이면 더 이상 읽은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는 거니까 파일의 끝을 만났던 소리입니다. 파일의 끝을 만나면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while문이 빠져나가는 코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자, 볼 때 보세요. 파일을 전송할 때 클라이언트는 파일에서 읽은 모든 정보를 다 그대로 서버 쪽으로 보내줘야 서버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파일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length, 내가 읽은 데이터 length라고 하는 것도 보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보내야 됩니다. 결국엔 이 두 개의 정보를 서버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가지고 그냥 사용해 가지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length라고 하는 정보 자체를 어차피 같은 코드에서 짜서 썼으니까 이 length라고 하는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파일을 읽거나 파일을 쓸 때 읽은 파일을 그대로 쓰는 카피했던 거, 그러니까 파일을 카피했던 예제를
풀었던, 저랑 같이 짰던 게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length라고 하는 놈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같이 어차피 여기 안에다가 파일을 읽은 부분이랑 파일을 쓰는 부분을 여기다 썼으니까, length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length라고 하는 놈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치,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텐데, 실제로는 원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length라고 하는 정보랑 데이터라는 정보를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 정보는 서버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dos.write 첫 번째로는 int 값을, 지금 length라고 하는 것은 int니까 write int 하고 나서 저 length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게 전송 데이터의 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전송 데이터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읽은 데이터의 길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읽은 데이터의 길이. 자, 그 다음에 dos. 이번엔 write 하고 나서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컴마 0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읽은 데이터까지, 요때까지가 기본적인 데이터죠. 이게 전송 데이터입니다. 자, write를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플러시를 시켜야 되겠죠. 자, 플러시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BIS에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DOS에다가 데이터를 쓴 꼴이잖아요. 그러면 FIS 여기서 지금 BIS에서 데이터를 읽었네요. 잠시만요. 네네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FIS가 아니라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 연결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BIS에서 읽어야 되겠죠. 결국에 얘가 지금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다가 소켓에다가 데이터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DO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켓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파일 전송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의 끝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나갔어. 그러면 while문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서버 쪽에다가 나 파일 다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줘야겠죠. 자, 그 정보로 int 값으로 -2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버 측에서는 -2라는 데이터를 받게 되면 파일을 다 보냈다, 마지막까지 다 보낸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write를 시켰으니까 flash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다 받게 되면 서버 측에서는 텍스트 하나를 보낼 텐데, 파일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string이라고 하는 놈을 하나 받아놓고, DIS를 통해서, 소켓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read UTF. 자, 스트링 문장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str.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서버 측에서 데이터가 다 받아지고 나면, 파일이 다 받아지고 나면 나한테 문장 하나 보낼 텐데, 그렇게 보낸 문자열을 그대로 받아다가 출력하는 코드만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의 파일 전송 예제입니다. 자, 큰 블럭으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는 서버 쪽으로 연결을 위한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켓 객체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블럭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소켓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만드는 과정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쓰거나, 텍스트를 쓰거나, 파일을 쓰거나 동일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보내야 되니까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파일 인풋 스트림, 또 속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BIS를 가지고 결국엔 파일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여기가 이제 3번 블럭입니다. 4번 블록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파일 이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앞에서 보던 예제랑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은요. 이 부분이 5번인데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는 파트죠. 파일을 전송을 할 때는 BIS라고 하는 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이 BIS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읽은 데이터의 모든 정보, length라고 하는 정보랑 바이트 배열에 들어가 있는 실제 파일 데이터를 각각 write int랑 write라고 하는 놈으로 DOS를 통해서, DOS라고 하는 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소켓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놈입니다. 소켓이 결국에는 원격지랑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DOS에다 쓰면 원격지로 가겠죠. 그 정보를 모두 다 보낼 거고요. 파일이 최종적으로 -1이면, 다시 말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면 파일이 다 끝났다는 소리니까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서 서버 측이 이 -1을 받으면 파일을 다 보낸 거다, 내가 마지막 파일을 다 보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기 마지막 블럭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다 받고 나면 서버 측에서 어떤 텍스트 문장을 보낼 텐데 그 문장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가 바로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코드가 조금
길어 보이는데 기본적인 블락은 앞에서 계속 공통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답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앞에 부분 텍스트랑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통째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서버 사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사이드도 앞에랑 거의 같은 코드니까요. 텍스트를 보내던, 텍스트를 받던, 아니면 파일을 받던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고 소켓을 만들고 억셉트를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니까 앞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4번 안에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CP 파일 언더바 서버 사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버 사이드 쪽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메인 메서드 일단 추가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서버 쪽에서 아까 쓰셨던 텍스트를 전송하게 쓰셨던 모든 코드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여기다가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둘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블럭인 서버를 스탠바이, 서버 소켓을 만들어 놓고요. 1000번의 바인딩을 시킨 서버 소켓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1000번 포트가 사용 중이면 예외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쓸 거고요. 클라이언트 접속 대기 시킨 다음에 accept라고 하는 놈을 또 굴렸습니다. 만약에 accept가 클라이언트 요청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출력하는 것까지 일단 정상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켓이 리턴되게 되면 실제로 원격지인 서버 입장에서는 원격지가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 이 주소 IP와 이 포트에 해당되는 이 소켓을 통해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속도 개선하고 다양한 타입 자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DIS랑 DOS를 만드는 것까지도 동일합니다. 이제 이 DIS랑 DOS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받으면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원래는 이 DIS랑 DOS를 갖고 텍스트를 쓰는 파트였는데 이 부분만 이제 파일을 쓰는 파트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재활용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로 파일을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송받은 파일 이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파일의 전송을 하기 전에 일단 파일 이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접속이 되자마자 파일 이름이 제일 먼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파일 이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이름은 DIS를 가지고 읽어야겠죠. 이게 지금 DIS라고 하는 것이 소켓으로 연결된 거고, 이 소켓이 클라이언트랑 연결되어져 있을 테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DIS를 통해서 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read utf라고 데이터를 읽으면 되겠죠. utf라고 하는 놈 타입으로 읽을 테니까 당연히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받은 파일은 received file name이라고 이름을 칠게요. 그럼 dis read utf로 읽은 데이터를 received file name으로 읽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하고요. 파일 수신 플러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놨던 파일 네임을 그대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전송받은 파일, 이 파일을 수신하겠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화면에 출력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수신받으면 그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new 파일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저장할 파일 경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할 파일 경로. 근데 아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만들 때 컨트롤 시프트 F5 눌러서 일단 임포트 시키시고요. 클라이언트 만들 때요, 여기 폴더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클라이언트 폴더도 만들어 놓고 서버 폴더도 만들어 놨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결국에는 이 파일을 보낼 텐데, 그럼 난 그 파일 받아다가 그대로 서버 폴더 안에다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경로에서 서버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카피할게요. 컨트롤 C 카피하셔서 앞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저장할 파일 경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놈을 서버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서버.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서버라고 하는 폴더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게 여기까지죠.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지 파일 이름까지 지정해 주셔야겠죠. 근데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받은 파일 이름이랑 동일하게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received 파일 네임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A라고 하는 파일을 보내게 되면 나는 그 A라고 하는 파일로 그냥 똑같이 저장을 할 거고요. B라고 하는 파일을 보내게 되면 B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냥 똑같은 파일 이름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파일 객체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서버 측에서는 지금 서버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니까 별도의 위치에다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을 아까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파일을 읽었는데요. 서버 측에서는 파일을 써야 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일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OS는 new file output stream 하고 나서 파일이랑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은 이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FOS에다가 쓰게 되면 결국엔 이 파일에다 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uffered output stream BOS는 new buffered output stream. 자, FOS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OS를 쓰게 되면 BOS에다 데이터를 쓰게 되면 결국에 이 파일에다가 쓰겠죠. 빠른 속도로 버퍼드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스트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일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된 스트림 만들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이 파일 FOS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DIS라고 하는 소켓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기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 정보가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럼 DIS에서 읽어서 그놈을 BOS에다가 막 써야 되겠죠. 이게 2번입니다. 다시요. 1번에다가 읽어서 1번을 가지고 읽어서 BOS에다가 쓰게 되면 파일로 써지는 거겠죠. 자, 그 코드를 여기다 짜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는 2048바이트로 데이터가 올 테니까요. 2048바이트로 데이터를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이즈로 2048 바이트를 준비를 해 놓고요. 자, int length, 자, while length라고 하는 놈이 제일 먼저 오죠. 클라이언트에서 보낼 때 두 가지 정보를 보냈는데 순서가 어떻게 보냈냐면 int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서버 쪽에서도 데이터를 읽을 때 int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자, int는 DIS로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read int. 저쪽에서 write int로 데이터 보냈으니까 이번엔 read int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은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으로 int가 옳다는 소리는 파일이 끝났다는 소리죠. 자, 다시 앞으로 잠깐 클라이언트 볼까요?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 다 읽고 나면 최종적으로 파일 다 보내고 나면 마이너스 1 보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왔다는 소리는 파일이 끝났다는 소리니까 그때까지 while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제 dis.read. 이제 length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실제 데이터가 왔다는 소리니까 이 랭스만큼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 패킷에서 데이터 배열에서 읽으면 되는 거겠죠. 자, 0서부터 시작해서 랭스까지 데이터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DIS로부터 데이터를 읽은 거예요. 그럼 DIS로부터 데이터를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BOS로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파일로 써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다가 BOS.write 하고 나서 여기에 데이터 0서부터 랭스까지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아이고, 컴마가 빠졌네요. 라이터 0서부터 랭스까지 데이터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위에 거에 어디에서 읽고 어디에다가 쓰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스트림에서 읽고 스트림에서 쓰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게는 네, 이제는 좀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바 IO에서도 파트에서도 하셨고 앞에서도 계속 지금 내내 텍스트를 주고받을 때도 했었으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write 썼으니까 flush 쓰는 거는 기계적으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 line 하고 나서 파일 수신 완료. 만약에 while문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1이 도착했다는 소리인 거고, 마이너스 1이 도착했다는 소리는 파일의 끝이 끝났다는 소리니까 파일이 수신 완료된 거고요. 파일 수신이 다 완료가 되면 DOS라고 하는 놈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켓에 연결된 거고요.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DOS는 소켓에 연결된 거고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랑 연결됐으니까 DOS에다 쓰게 되면 클라이언트로 가겠죠. 자, 거기다가 write UTF. 자, 문자를 하나 보내겠다는 소리인 거네요. 파일 전송 완료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서버 측에서는 파일을 다 받고 나면 요 텍스트 문장 하나 딱 보내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write 썼으니까 flush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버 쪽의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블락 형태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버 소켓을 만번에 바인딩한 서버 소켓을 만들어 놓고요. 이 서버 소켓을 가지고 accept를 실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한 대기를 하게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얘는 소켓을 리턴할 겁니다. 그렇게 리턴된 소켓을 가지고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스트림을 받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속도와 다양한 자료형을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랑 버퍼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결국엔 DIS에다가 읽으면 보내온 데이터, 클라이언트로부터 보내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거고, DOS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저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파일의 이름이 올 테니까 그 파일의 이름을 읽는 코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을 쓸 텐데요. 파일을 쓸 때는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스트림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은 여기 위치에다가 쓸 거고요. 이 이름으로 쓸 거고요. 이 이름은 내가 받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그 다음에 버퍼까지 달아가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BOS라고 하는 놈이 결국에 이 파일을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BOS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파일이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DIS라고 하는 놈으로 받은 데이터를, 원격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BOS로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코드가 이겁니다. DIS로 받은 데이터, 리드한 데이터를 BOS에다가 write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int 값 하나 보내고 바이트 배열 보내니까 결국엔 그 순서로 int 값 먼저 읽고 랭스를 뽑아낸 다음에 그 랭스만큼 바이트 배열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읽어낸 데이터만큼 랭스만큼 읽어냈을 테니까 그 랭스만큼 바이트 배열에서 데이터를 쓰게 되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쓰고 나서는 플러시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서버 측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파일 전송 완료만 보내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파일을 보내기 위한 클라이언트 쪽 사이드랑 서버 쪽 사이드에 대한 모든 모든 예제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서버 측은 파일이 없죠. 받은 파일이 없으니까 아직. 클라이언트에만 지금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방법은 앞서 텍스트와 동일합니다.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야 됩니다. 서버 쪽에서 소켓을 만들어 놓고 accept로 스탠바이를 해놔야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버 쪽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럼 서버 쪽이 지금 접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실행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시켰더니, 자, 서버 쪽 볼게요.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연결 수락이라고 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 주소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63,400번이 바인딩 되어졌네요. 이 포트가 바인딩 되어졌네요. 클라이언트는 지금 포트를 지정하지 않고 소켓을 생성할 때 자동 바인딩을 썼잖아요. 자기 정보를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또 결과가 저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을 수신했는데 수신한 파일 이름이 이미지 파일 using TCP였습니다. 자, 이 파일을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보냈었으니까 이 파일이 그대로 넣은 겁니다. 자, 파일 수신 완료했습니다. 파일 수신 완료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파일스 서버라고 하는 폴더 안에 지금 파일이 하나 생성됐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그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이라고 하는 놈이 똑같이 나왔죠. 자, 원래 보낸 파일은 이런 그림이었고요. 내가 받은 파일도 동일한 그림, 정확하게 지금 파일이 수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클라이언트 쪽 콘솔을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 쪽 콘솔을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놈이 일단은 실행이 될 거고요.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서버 접속이 완료되면, 다시 말해서 소켓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때 서버의 원격 주소를 알아가지고 왔고, 그럼 만번 포트, 이건 여러분들이 소켓을 만들 때 그대로 썼던 거니까 그대로 그게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요 파일 전송하겠다라고 읽어가지고 온 거고요. 이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서버 측에서 파일 다 받은 다음에 나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출력한 게 바로 파일 전송 완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파일 서버 사이드입니다. 여러분, 파일을 TCP를 통신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예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를 가운데다 두고요. 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TCP 통신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버한테 보내고, 클라이언트랑 통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 사이에 통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낼 거고, 이 서버가 그걸 받아다가 그대로 이 파일을 얘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전송하고 싶으면 서버한테 보내고, 서버가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걸 구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클라이언트는 똑같고요. 서버 측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지겠죠. 받아다가 그대로 그걸 토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TCP에 대한 두 가지 예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고요. 하나는 텍스트, 하나는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앞서서 비해서는 앞에서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일 IO도 이해를 못했으면 파일 IO 때문에 또 이 네트워크를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제, 추가적으로 배운 예제는 어려운,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예제가 아니지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이해 못하면 뒤에 내용, 정작 여기 있는 부분을 이해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론 파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 파트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정리가 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TCP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